매월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 20만원 이렇게 소액이라도 자녀 계좌로 정기적으로 이체를 해준다면은 그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원칙적으로는 현금 같은 경우는 그 증여를 받을 때마다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10년치 매월 한다면은 120번인데 120번씩이나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없어서 상속 증여세법에서는 그런 자동 이체되는 금액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을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세론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그 증여세 재산 공제 한도까지 2천만원이면 2천만원, 그리고 성인이 되면 5천만원까지 맞춰서 증여를 하는 경우에 나중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비교하는 영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홈택스를 통해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뭐 현실적으로 한 번에 2천만원 그리고 뭐 5천만원 정도 이렇게 증여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뭐 꼭 2천만원 아니더라도 매월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 20만원 이렇게 소액이라도 자녀 계좌로 정기적으로 이체를 해준다면은 그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원칙적으로는 현금 같은 경우는 그 증여를 받을 때마다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10년치 매월 한다면은 120번인데 120번씩이나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없어서 상속 증여세법에서는 그런 자동 이체되는 금액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을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기정기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령을 가보면은 시행령이죠. 이제 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정기금을 받을 권리는 그 아래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했고요. 그 아래 유기정기금 해서 각 연도에 받을 정기 금액 나누기 1 플러스 보험사의 평균 공시 이율 등을 고려해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 이자율은 이제 시행규칙에 또 규정하고 있는데요. 연간 1000분의 30, 즉 3%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매월 그 이체되는 금액의 정기금이라고 하죠. 그 금액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볼 텐데요. 이체 기간은 2023년 1월 말일부터 2032년 12월 말일까지 총 10년 동안 120회 이체하는 경우고요. 이체 금액은 매월 15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체 일자는 매월 말일로 가정을 해봤고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산식으로 계산을 한다면은 첫 번째 0년차 때는 15만원 곱하기 12개월, 이건 그대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1년차 때부터 15만원 곱하기 12개월, 180만원에 1.03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2년차는 1.03을 2번 나누게 되고요. 이렇게 9년차까지 하면은 9번을 나누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의 현재의 180만원과 10년 뒤 아니면은 뭐 5년 뒤에 180만원이 동일하지 않은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10년 뒤에 180만원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보다 더 적겠죠. 더 적은 금액의 가치가 있다고 봐가지고 그렇게 평가하는 상식으로 실제로 연도별로 이렇게 계산을 대보면은 첫 번째 연도는 그냥 그대로 180만원이지만 이거를 할인이라고 하는데 점점 줄어서 최종 마지막 10년치에는 180만원이 아니고 137만 9천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금액이 평가가 되면은 실제 불입한 원금은 1,800만원이지만 이 계산 산식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1,581만 4,996원으로 평가가 돼서 매월 15만원씩 10년 동안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된 평가 방법인 1,500만원 이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증여를 하려고 한다면은 증여 계약서를 하나 작성해 놓는 게 좋으신데요. 왜냐면은 그 10년 동안 정기금을 받을 권리라는 거를 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증여 계약서를 증여 기간과 증여 금액, 그래서 아까 평가된 유기정기금 금액을 확정해서 이게 계약서를 하나 작성을 해 놓으시고 그 구체적인 증여 방법에 대해서 증여 계약서를 작성을 하신 다음에 증여세 신고할 때 이제 첨부 서류로 같이 넣으시면은 증여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증여세 신고 기간은 그 매월 10년 동안 하지만 첫 번째 불입한 15만원 그 이체한 날로부터 그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0년치 전체 금액을 증여한 걸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말일날 증여를 했다 한다면은 3개월, 2, 3, 4월 말일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 1,500만원에 대해서 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이 기간이 꼭 10년일 필요도 없고요. 자율적으로 그 기간 맞춰가지고 하시면 되고, 꼭 15만 원이 아니더라도 뭐 20만 원일 수도 있고 뭐 30만 원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평가된 금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에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성년인 경우에는 5천만 원을 공제를 하고 이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로 신고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도 이제 국세청 근무하면서 이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수기로 이제 신고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 의외로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가지고 수기로 신고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본인이 신고서 양식으로 컴퓨터로 직접 작성해서 우편문으로 보낸다든지, 그렇게 수기로 작성하는 신고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제 증여세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이라고 이제 증여세 신고가 있는데요. 이 세무서에 가면은 이게 다 비치가 되어 있고, 법령정보 시스템에서 다운받아서 이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요 첫 번째 뭐 기한 내 신고, 수정 신고, 기한 후 신고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한 내 신고한다고 가정해서 기한 내 신고를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 수증자와 증여자 이렇게 두 개 나누는데, 수증자는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이 신고를 하는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수증자가 뭐 아들이다 해서 뭐 박아들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적어주십니다. 그리고 뭐 거주 구분, 뭐 비거주자, 거주자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거는 뭐 생략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주소에다가 이제 수증자가 살고 있는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우편 주소는 뭐 굳이 안 적으셔도 되고요. 그 밑에 휴대전화번호 있으면은 휴대전화번호 적어주시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증여자와의 관계를 적어주는 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증여자가 수증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받은 사람이 아들이다 이러면은 나를 아들이라 부른다 이러면 아들이라 적어주시면 되고, 나를 시아버지라 부른다, 뭐 딸이라고 부른다, 아니면은 엄마라고 부른다, 뭐 이런 식으로 증여자가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그렇게 따지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아들이라고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는 사람은 박세론이 이름을 적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적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증여일자를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현금 이체를 가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체 날짜로 증여일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이제 현재 오늘 신고하는 날짜를 적어주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증여받은 날짜를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 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 똑같이 뭐 주소랑 휴대전화 번호 정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이 두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뭐 실제 그 세무서에 가시면은 이게 뒷면에 이 작성 방법이 있는데, 이게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잘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여재산 평가 명세서를 먼저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뒷장에 작성 방법이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영어로 써 있고 복잡합니다. 이거 그냥 무시하시고, 재산 구분 코드 이거 뭐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재산 종류 뭐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뭐 코드 안 적으셔도 되고, 그냥 현금이면 현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이건 현금이기 때문에 이 옆에 칸들은 다 뭐 해당이 없으시죠. 생략을 하시면 되고, 뭐 사업자 등록번호, 뭐 수량, 면적, 단가 이런 거 비워두시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평가 금액,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뭐 2천만 원을 하겠다, 2천만 원 적어주시면 되고, 뭐 성년인 경우 5천만 원을 증여한다 하면은 그 실제로 이제 증여하는 금액을 이 칸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신고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를 가정해서 이제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2천만 원으로 해서 작성을 했고, 지금 이 평가 기준 코드도 여기 뭐 0102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그냥 모르시면은 그냥 생략하셔서 비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 가액 2천만 원, 요게 가장 중요하고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아래쪽에 증여재산가액은 동일한 금액인 2천만 원을 작성해 주시고, 이 아래 칸들은 뭐 거의 해당이 없으셔가지고 비과세니 뭐 공익법인 뭐 이런 것들 비워두시고, 이제 밑에 증여재산 가산액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게 경우가 없고, 뭐 최초 증여다 하면은 이 칸 역시 그냥 비워두시고, 바로 이제 15번 합계란에 위에 2천만 원을 그대로 적어주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작성이 다 되면은 아까 신고서로 넘어와서 여기 17번 칸에 이제 증여재산가액에 아까 받은 2천만 원 그 동일하게 작성을 해 주시고요. 여기도 다 해당이 없으시니까 그냥 비워두시고, 24번
증여재산 과세가액에 똑같이 2천만 원을 적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 칸에 증여재산 공제액이 있는데요. 이 뒤편에 작성 방법에 나와 있듯이 배우자는 6억, 직계 존비속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그리고 직계 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2천만 원, 그 밖에 친족은 1,000만 원. 그래서 해당되는 칸에다가 작성을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계 존비속에 2천만 원으로 해서 작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과세 표준이 24번에서 그 아래 25, 26, 27, 28, 29번을 다 이제 빼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여기 증여재산공제에서 2천만 원이 다 빠졌기 때문에 과세 표준은 0으로 이대로 이제 신고서는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 세액이 없죠, 이거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이제 신고하시는 날짜, 요거는 이제 실제로 신고하시는 날짜를 적어주시면 되고 아까 그 증여일자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2023년 1월 10일로 해주시고 신고인은 수중인, 받은 사람이죠. 보통 부모님이 대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 이름 적으시면 안 되고 받는 사람, 그 수중인이 이름으로 적어주시고 뭐 밑에 뭐 어느 세무서장인데 뭐 본인 그 관할 세무서장이 모르겠다 이러면 그냥 비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아래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해서 서명을 해주시면은 저게 직접 뭐 가족관계 증명서나 뭐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를 굳이 제가 제출 안 해도 세무 공무원이 그 조회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 동의를 해주시면은 그런 서류는 좀 제출 안 하셔도 되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서명해 주시면 되고요. 첨부 서류 보시면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아까 작성했던 부분 요게 있고 여기에 또 첨부 서류가 있으면은 이 증여재산 하는 거에 대한 증빙 서류로 현금 같은 경우는 뭐 예금 통장이나 그런 이체 내역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증여 계약서 같은 거를 같이 뒷면에 첨부하셔서 호치케스로 찍어가지고 세무서에다가 이제 신고함이 있습니다. 그 함에다가 놓고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접수증을 받고 싶다 이러신 경우에는 작성을 다 하셔가지고 민원실로 가셔가지고 민원실에다가 직접 접수를 하시면은 바로 이제 접수됐다는 날짜와 해서 접수증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매월 소액이라도 그 증여를 하는 경우에 증여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홈택스나 이런 전자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은 수동으로 어떻게 신고하는지 그런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세금 정보를 담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자산을 늘려주는 꼭 필요한 세금 정보, 돈 버는 세상 박세론이었습니다.